재산세를 전액 세금 공제를 하겠다는 것은 더 많은 구매자를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민 제한 정책이나 혹은 관세 인상은 건설업계에 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자재값을 올릴 수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은 대선이 있는 해의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만약에 11월 1일이 화요일이면 그 다음 주인 11월 8일이 화요일이 되겠죠. 그날 선거 날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날짜는 항상 11월 2일에서 11월 8일 사이의 그 중간에 화요일에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11월 5일 화요일에 선거일이 됩니다. 사실 저는 누가 된다고 해서 별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류이든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서 대신에 불평불만도 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조금 생겼는데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쪽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 후보가 참전을 적게 하게 할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느 쪽이 당선되어야지 미국이 참전하는 숫자가 적어지는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향후 10년의 미국 부동산 가격은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은 날 것 같습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부동산 정책과 그 영향에 저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책이 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의도치 않게 계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부동산 정책은 각자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캐멀라 해리스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 정책을 위한 주택 구매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해리스는 30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저렴한 스타터홈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서 건설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작은 집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스타터홈은 주택 가격 중 하위 3분의 1 정도의 가격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 해리스는 부자들에게 캐피탈 게인 텍스를 더 내라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해당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좀 꺼리게 만들어서 고급 주택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선에는 대부분의 경우 엄청 비싼 집들 위주일 확률이 이렇게 좀 높아져서 시장에 당장에는 영향이 별로 없겠지만 한번 이걸 시작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영향이 커질 확률이 높아져서 이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이든이 제시한 것에 비해서는 수치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9.6%를 제안했었고 해리스는 28%로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리스는 대규모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법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 투기를 억제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서 하지 말고 상업용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커머셜 부동산 쪽에서는 혜택이 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상업용 부동산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괜찮아질 것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입니다. 첫째,
트럼프는 전통적인 교회 단독주택구역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밀집지역처럼 개발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교회지역, 그러니까 단독주택 위주로 이렇게 한 구역, 일반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주택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넓은 교회 주택구역을 유지하고 고밀도 개발이 그쪽 교회의 평온한 주택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일부 지역은 규제가 문제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라서 그런지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명확하게 짚고 그리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트럼프는 연방 토지 개발을 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개발 가능한 지역은 사막이나 뭐 이렇게 산악 지역이 많아서 수요가 적은 편인데요. 뜬금없는 곳에 새로운 신도시가 완성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해리스도 연방 토지의 주택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리스는 이것을 시행하기 힘들 거라는 견해들이 좀 많고요. 트럼프는 이걸 추진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기야 멕시코 쪽에 벽도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셋째는 트럼프는 부유층에게 유리한 지방세와 프로퍼티 텍스의 공제 한도를 이렇게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건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바이어분들하고 고가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분들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 10,000불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그 한도를 없애겠다는 거죠. 이걸 없애면 아무래도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니까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기 좀 수월해질 것입니다.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세금 공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사람들은 모기지 이자하고 프로퍼티 텍스의 세금 공제 금액에 맞추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시안 분들은 이거 계산해서 부동산 구매하시는 분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하튼 재산세를 전액 세금 공제를 하겠다는 것은 더 많은 구매자를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민 제한 정책이나 혹은 관세 인상은 건설업계에 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자재값을 올릴 수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해리스는 주택의 경제의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저소득층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트럼프는 규제 완화와 부유층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자율적 발전을 선호합니다. 이 두 후보의 정책은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각자 경제적 방향성이 좀 다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정책이 어떤 쪽으로 가든지 사실은 별로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부 쪽에 일을 받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우선에는 개인이 얼마나 개인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정책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양이나 닭처럼 이렇게 항상 예측 가능한 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바이든이 화석 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정산을 강력하게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화석 연료 업계가 대호황을 누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쟁의 영향도 있다고들 다들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은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꼭 의도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큰 흐름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그리고 그러되 맹신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경제 영역에서는 그러합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숫자와 숫자의 흐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업률, 주가, 인플레이션, 유가, 혹은 신용카드 연체율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자율 등등등 그런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지표들에 있는 그런 단순한 숫자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지표의 숫자들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뭘 하고 그 숫자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 정부는 그에 따른 정책을 제시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정부는 또 그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기 위한 그 정부적인 정책을 제시를 합니다. 숫자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정책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부 정책은 예측이 수월합니다. 물론 정책이 시장의 반응을 초래하니까 눈치는 봐야 하지만 눈치 보는 정도의 수준이지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되든지 별로 크게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길게 돌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의 재정 상태가 어떠냐는 것이고 본인의 재정 상태를 짧은 기간 안에 집중력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내느냐가 승패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